네, 월요일장 마켓세븐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란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빈 차장님. 네, 먼저 세 가지 주제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포스코케미칼 배터리 소재 사업 투자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두 번째, 4월 13일부터 15일 한국전자제조산업이 개최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자제조산업 전반의 현황 및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의 전반의 주가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조 소셜미디어 싸이월드의 사진첩이 하나둘 복구되면서 메타버스 등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첩 복구 과정에서 현재 관계사들의 코인 시세 및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중 세 가지 이슈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김용빈 선임 주임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이슈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살펴볼게요. 네, 그린 에너지 다시라는 키워드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ESG 채권이란 무엇일지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ESG 채권이란 이제 이제 환경이랑 S, 소셜 G,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를 이제 사회적 책임을 하느냐, 그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쓰는 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뭐 재무적인 요소, 수치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들 비정량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량적인 요소로 좀 이제 점수화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ESG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좀 편리하거나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ESG 채권 같은 경우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확실히 조달금리라고 하죠. 조달금리 수준에서도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봤을 때는 확실히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권 부분을 봤을 때 아까 E와 S와 G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이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들이고요. 뭐 사회 인프라 쪽으로 투자된다든지. 근데 민간 기업을 보면 또 아예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환경 부분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 부분에서 환경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특히 사회라든지 지배구조 같은 부분은 이제 기업 실적 측면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환경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환경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G 채권 쪽에서 민간 기업들은 환경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적 부분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SG 채권 자체가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한 조건이 또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린 뉴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크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또 떠오른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올해도 ESG 관련 기업들 전망이 괜찮을까요? 지난 정권에서 이 ESG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잘 갔던 이유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한 수급입니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뭐 펀드 또 이런 부분에서 ESG에 대한 이제 의무 비율, 투자 비율을 설정을 하게 되면서 이 수급단에서 확실히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았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채권과 같은 자금 조달에 유리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점을 받았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좀 가속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을 건데, 확실히 기존에도 예전에 코스닥 벤처 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바이오 주가가 이제 좀 1, 2년 뒤에 좀 붐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국민연금 ESG에 대해서 50%까지 의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주식 부분에서는 이미 5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부분에서 수급을 논하기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채권 부분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거의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그런 ESG 관련 채권들을 발행했을 때 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15일간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요새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멎어갈 때쯤 되니까 많이 국제 그런 네. 엑스포가 많이 열리네요. 눈여겨볼 친환경 관련주, 특히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최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신제품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이 부분은 물론 25년에 이제 양산이 될 얘기지만요. 최근에는 그 미국 쪽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업용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용, 민간 주택용 또한 이제 하나 큐셀이 미국에서 1위 업자를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주라든지 풍력 같은 관련주들이 못 갔던 이유는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하나큐셀은 미국 쪽 이제 매출이 많기 때문에 미국 쪽 이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태양광 쪽이라든지 친환경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1,000억에서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순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아마 4월 말부터 이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8월쯤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까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하나솔루션 역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딱 들으시면? 뭐 노래 제목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네. 네, 노렸습니다. 자,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외로 가전 박람회, 특히 CE쇼, 그리고 이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만 치중되어서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업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계속적으로 로봇과에 엮여서 핫했었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들 쪽에서 미래산업 먹거리로 얘기를 꺼내면서 지속적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기존에는 원래 그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 치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현대 위아라든지 현대의 자회사 부분에서 좀 공업용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류용 로봇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 현대의 이제 자회사는 얼마 전에 인수를 했었죠. 작년에 인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들 뭐 TV에서 보셨겠지만 로봇계라는 이제 그런 주력 제품이 있는데요. 그 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2022년 물량이 지금 다 이미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도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특히 스마트 팩토리 쪽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두 로봇 관련된 부분에 치중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가 또 호실적 있었어요. 또 네. 그렇게 있었는데 LG전자 관련주이면서도 로봇 관련주, AI 모두 다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LG전자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그 시장 자체가 좀 이제 저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종목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SPG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로봇과 관련하면 이 관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SPG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의 관절 역할 부분을 하는 이제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특히 그 LG전자에도 예전에는 그 디스플레이 가전 쪽으로 해서 부품을 많이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HASS라는 그 미국 쪽의 오토메이션 업체, 그 공작기계 최대 공작기계 업체거든요. 이쪽에다 이제 그 납품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사실 일본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력 문제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SPG가 단독적으로 아니 이제 같이 좀 벤더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특히 로봇 감속기 부분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로보스타를 추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난번에도요, 로보스타 관련해서 또 로봇 관련주, 유진 로봇, 로보스타, 로보로봇 굉장히 로봇 관련된 종목들 크게 뛰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로봇 시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응답하라 2000. 혹시 응답하라 시리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때는 1900년대를 대상으로 했었고, 이제 2000년대가 만약에 도래를 한다면 싸이월드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작년에 이때까지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 싸이월드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싸이월드 대주주인 뭐 인트로메딕이 뭐 간사 의견 거절을 받는다든지 또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싸이월드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앱스토어와 이제 구글 플레이 이제 양대 마켓에서 지금 현재까지 무료 다운로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해준다면 이제 앞으로도 뭐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2022년에도 좀 성공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아이튠즈 다음으로 이제 세계 두 번째 기록이었던 이제 2000년대 초반대 그 싸이월드 BGM 시장에서 그런 좀 대단한 모습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NHN 벅서가 이제 싸이월드 BGM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단 말이야. 사실 이 부분에서 2022년에도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아직도 의문이고, 아직도 새로운 그 다른 안 좋은 뉴스들, 그 관련 기업들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비일비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고, 좀 장기적은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싸이월드 테마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마켓세븐은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 주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